네, 간밤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의 유예 여파를 하루 더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CPI와 고용 상황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지표상의 분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유지됐는데요. M7 기업 상황도 함께 점검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등에 탄탄한 근거가 없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가장 큰 낙폭을 그렸고요. 반면 엔비디아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판통에서 간밤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눌렀는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CP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상 외 하락한 수치를 보였지만 정말 호조 섞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해주진 못했고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면 중국을 향한 관세가 125%가 아니라 20% 올려잡아서 145%로 실제 집계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CNBC의 보도 잠시 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밤 트럼프 대통령 정말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90일 이상 상호관세 유예도 괜찮다고 본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 나오면서 앞으로의 유예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시사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EU, 중국의 관세 전쟁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얼만큼 갈 것인지 브리핑 통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 미국의 3월 CPI가 예상 밖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한 관세 우려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교역국을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 중국에는 고율의 추가 관세가 물리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연준도 당분간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3월 CPI는 전월보다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대응을 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는 CN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CNBC는 대중국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20%의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 145%가 현재 중국에 대한 정확한 관세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가 잠시 유예되더라도 미중 갈등 격화에 따라 경제가 다시 둔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장은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염두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무역 상대국들과 원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관세율이 기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양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한 관세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간밤 정말 많은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필두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 이제 글로벌 삼국지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 EU로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치킨 게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세 핑퐁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저녁 7시쯤이었나요?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영화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좀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관세율에 대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 현 시점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달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5%라는 상호 관세율에 펜타닐 관련 20%포인트를 추가해서 145%를 실제로는 상호 관세로 부과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관계 확인해봤다면 중국과 EU 관련 소식도 한 가지 지켜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중국과 EU가 손을 잡고 중국이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는 방향일 겁니다. 워낙에 서로 관세 통해서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차에 대한 EV에 대해서 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에 대해서 폐지하는 협상을 다시 한번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하셔야 될 점은 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달 진행됐다라는 점입니다. 발표는 오늘 났지만 유럽연합과 중국이 조금 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유럽연합은 현재 어떤 스탠스냐,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냐,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이냐는 간밤 소식 한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해서 상호관세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 그 상호관세, 미국의 유예 소식에 더해서 유럽연합의 상호관세도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90일 봐준다면 우리도 90일 한번 봐줘 볼게 라는 언급인 걸까요? 여기에 더해서 통화 소식도 한 가지 짚겠습니다. EU의 통상장관과 미국의 상무장관이 함께 통화를 하면서 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함께 확인한다면 중국과의 협력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밤 나왔던 관세의 주인공 미국 소식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케빈 헤셋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케빈 헤셋은 10% 관세를 낮추려면 뭔가 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 건지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서 그게 어떤 방법일지 조금의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 확인해 보시죠. 먼저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내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간밤. 이 장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 보고 있냐라는 질문에 주가 하락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나는 지금 이 장관 회의에 참석한 지 2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좀 더 강경한 스탠스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는 1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중국과의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14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긴 하지만 이제 너희 정말 우리랑 협상 좀 하자라는 메시지일까요? 이렇게도 언급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헤셋 장관의 특별한 방법에 대한 힌트는 바로 아래 언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선박 구매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협상이 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우리는 발맞춰야 합니다. 역시나 에너지 관련 언급이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치킨 게임 양상이 지속되면서 미증시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주식시장인지 코인 시장인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